예,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최고위원 개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고위원 결과가 이제 조금 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하는 이 사이에 계속해서 이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속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북으로 날아간 무인기가 우리는 일단 국방부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510여 개의 무인기 기종 중에는 해당 기종이 없다. 우리가 보낸 적도 없고 뭐 이런 훈련을 한 적도 없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외환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무인기 요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네, 뭐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엄중히 수사해서 그렇죠. 중대 처벌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중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로 인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외교적으로 노력하면서 본인은 피스 메이커 그리고 페이스 메이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과 어떻게든 윤석열 때 벌어졌던 그 관계를 계속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무인기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타이밍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다분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나 한중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경계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도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텐데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여전히 막강한 무기가 갖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긴장 상태야.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합참, 통일부 또 등등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죠. 아, 예. 일단 결과는 신속하게 공개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는데 일단 가능성은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에서 날렸거나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근데 지금 북한 이제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곧 있으면은 9차 노동당 대회가 있어요. 근데 아. 북한은 여기서 적대적 이제 두 국가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랑 그 북한의 관계에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국내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신현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좀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좀 불만을 느끼는 것 같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을 갔던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와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되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 이제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다 돌아가서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민심 이반 사태 이것들이 좀 발생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민심 달래기를 하는 중이 아닌가 싶고 우리만 북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남풍을 하는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남한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대남 메시지, 대북 메시지, 내부 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계속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것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심지어 일본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를 받게 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압력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용으로 좀 더 강하게 상황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고요. 자작극이거나 민간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또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능성을 보면 자작극, 북한의 자작극일 수 있고 아니면 민간 쪽에서 보냈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내면 이건 정말 중대범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기종이 보면 되게 구시대에 들어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 다시 회수해야지 정찰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국가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그런 감시나 정찰 목적이었다 그러면 가장 최신형으로 그렇게 해서 그랬겠죠. 드론을 파견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종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고 사실 그 북한에서 공개한 그 드론을 보면은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016 모델과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1월 달에 드론도 그렇고 지난 9월 드론도 그렇고 되게 민간용으로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좀 허접한 그런 드론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일 가능성 배제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합동수사부가 꾸려져서 원인이 어딘지 강화도 일대에서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평산으로 갔고 또 한 번은 개성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지역이 그렇게 막 정찰을 해야 되는 군의 핵심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루트나 그 과정에서의 기종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긴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오늘 빠르게 지금 수습을 위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우리는 국방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하면 그 결과 신뢰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예.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앞서서 개인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또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으로 드론을 날려서 음흠. 금강산 일대를 촬영했다는 거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뭐 농경지대를 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공개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4년도에 한 민간 단체는 향후에는 그때 대북 전단이 항상 이슈가 될 텐데요. 향후에는 예. 드론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음흠. 이런 것처럼 충분히 민간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민간에서 날렸다고 한다면 군사 경계에 사실 허점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기강을 좀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국가 전략에 반하고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이런 사태를 위험천만한 일을 발생시킨 사람들이라면 민간이든 군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새 최고위원으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최종 득표율이 30.74%, 이성윤 의원은 최종 득표율이 24.72%, 문정복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23.95%입니다. 순위대로라면 민주당 새 최고위원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당선이 됐다. 예,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무인기를 민간에서 날렸다고 하면 굉장히 중대 범죄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게 또 살펴보면 김여정 이제 북한 측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무인기를 발견을 했고 공격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그때도 선제 네. 타격해서 사실 추락한 선제 그런 타격했다. 부분에 예. 있어서 예. 그 공개를 이번에 1월 달에 같이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작년 9월이기 때문에 있었던 사실을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하고 또 그리고 SNS에서 뽀정은 만나라라고 하면서 또 뽀로로 패러디로 펭귄 사진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남북 관계의 화해 물꼬를 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시진핑 만났을 때도 트럼프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 당신들이 힘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평화의 제스처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서 왜 이 타이밍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노동신문 이면에 크게 이 국방부 대변인의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실으면서 지금의 상황이 마치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체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내에 설파했을까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북한 여전히 살아있어. 아하. 그리고 우리 핵 개발할 수밖에 없어. 예. 이렇게 우리가 도발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강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요. 항상 북한이 본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 미사일 계속 발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 드론에 대한 부분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메시지를 내느냐가 사실 북한에서는 이 아이템이 작년 9월에도 있었고 이번 아하. 1월 4일에도 있었는데 예. 이 타이밍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수 아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요거 발표를 보고 나서 이게 너무 나이브한가? 이게 일단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 반응이 없었던 북한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이제 토대로 해서 뭔가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좀 몰렸나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게도 어떤 반응을 보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이제 노동당 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대적인 관계를 더 붐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력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자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정말로 이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 너무 위험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예. 날린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요. 예전에 앞서서 북한이 남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윤석열이 그 일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이게 정전협정만 위반이 아니라 국내법도 굉장히 위반한 형태라서 그럼요. 실제로는 정말로 우리 국방부가 보내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보내는 군사 경계선을 넘어서 보내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공에 드론을 보내는 행위가 일단 국제협약 위반이고요. 또 항공안전법이라는 국내법에 따르면은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일정한 지대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서 여기에 뭘 보내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항공법에 따라서 150m 이상 고도로 하려면 지방 항공청장 허가도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실 이 윤석열 씨가 한 행태는 이 공식적인 루트를 피해서 몰래 민간인 척하고 보냈다는 측면에서 외환 유치죄, 이제 일반 국기 일반 이적죄. 일반 예. 이적죄에 해당하는 죄가 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것을 보낸다는 것은 예.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고 있는데 할 리가 없고, 또 이 관련된 청장들이 이런 허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예. 우리가 아니고 또 민간이 아니라면 자작극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선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강력하게 좀 만약에 민간 단체라면 처벌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보냈던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는 조용하더니 이번에 이 무인기 사태가 터지니까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대변인이 논평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걸러냈어야 되는데 공보고에서 못 걸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예. 외환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명백하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외환죄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를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어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와, 이런 국민의힘의 대변인 사실 자충수를 둔 것이 맞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문제가 일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실력이고 정당의 능력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지금의 그냥 무능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친윤, 중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람을 키우지 않고 본인들이 기득권 정당으로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끌고 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빛을 볼 수도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자충수, 그러면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메시지가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실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와, 정말 국민의힘은 대단하다. 이름을 바꾸든 당명을 바꾸든 뭐 옷을 갈아입든 지금 지선을 앞두고 전혀 뭔가 변화의 기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남북과의 긴장 관계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라고 대변인이 논평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유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똑같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렇게 외교의 성과를 가지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60%가 공고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다시 한번 윤석열과는 급이 달라라는 이재명 정부의 예. 확인할 수 있는 이 지금의 그 합동수사부의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다면 예. 정말 무능한 윤석열과 이재명 정부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국힘 수준이다. 정말 욕을 예. 할래도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앞단과 뒷단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씨와 똑같이 외환죄로 수사를 받으려면 국방부가 보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국방부는 부인을 했는데 이 점을 시인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창의적인데, 예. 매번 북한을 향해서 이 국민의힘은 뭐 반국가 단체 주적이건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확인보다도 북한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 이 모양새가 좀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욕을 하려고 모든 각을 잡아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번만 좀 더 해봐라 음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예. 자, 여기 북한 무인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보궐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